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에게 민채합니다. 겨울철 비수기와요 12, 16 부동산 달차까지 겹치면서 매물도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찾는 사람들도 감소를 하면서 서울 지역의 관망세가 더욱더 짙어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4구의 부동산 열기가 수원, 과천, 세종시 등 제2의 인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양새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지역 어디일지 저희 황부자와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생기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02-3153-2600번, 끝자리 2600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황부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가치 있는 부동산 찾아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오늘은 박세준 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곳은 이 경기도 광명과 이 경기도 고양시에 관해서 상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항아리 상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두 가지 지역 상가를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죠. 첫 번째 상가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소화동 일대고요. 상가 유형을 찾아오셨어요. 전용 면적은 약 67제곱미터고요. 시세는 약 6억 3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할 곳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한 상가라고 합니다. 일단 광명시는요, 정말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요. 쥐밸리 등 서울 지역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이곳 상가의 개요 주시면서요, 추천 포인트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상가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고 그리고 추천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입니다. 이 광명시 소화동을 굳이 따지자면 소화동이 1동과 2동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1동의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유형은 상가, 면적은 전용 약 39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6억 3천에서 6억 7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가 추천 포인트로는 이 주변 지역들의 이 세대수가 11,690세대, 11,690세대 정말 많은 아파트 단지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인구는 현재 32,425명, 현재 꾸준히 인구와 세대가 증가하는 곳으로 이 광명시에서 세대화 증가율이 2위라고 합니다. 1위는 굳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소화 2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소화동이 결과적으로 이 광명시의 세대수와 이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화지구 내에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 주변에는 대형 상권이라든지 아파트인 항아리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는 당연히 많을 뿐더러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인근의 가리대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이 구름산 지구가 들어설 계획인데 아파트는 약 5,090세대 정도, 나머지 단독이라든지 상가주택들이 나머지를 포함을 해서 한 세대수가 5,700세대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미래를 봤을 때 이 가치를 보자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인근의 대형마트라든지 메디컬 빌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동 인구 역시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상권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일단은요, 광명시 안에서도 이곳 소화동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항아리 상권 들어보셨죠? 상권이 정말 많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 부분 역시 강조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상가 투자는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희 상권 분석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이 상권 입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1단지에 859세대, 2단지에 600세대, 3단지에 413세대, 7단지까지 굉장히 많은 세대, 총 5,217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주택에도 물론 상가주택이라든지 상가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업 지역은 이 광명 소화동에는 한 곳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고 그만큼 임대를 잘 놓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가리대 사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이 노원사역에서 구로까지 이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노선 자체에 사실 이 가리대 사거리역 일명 소화역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BC 점수가 낮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구름산지구 5,7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BC 점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리대 사거리 쪽으로 해서 이 소화역도 좀 예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구름산 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일반 상업 지역 내에는 많은 상가도 있지만 1층의 상가이면서 위에 오피스텔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오피스텔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 내에 내가 투자한 상가, 1층의 상가 내에 위에는 이 항아리 상권으로 상주에 있는 인구가 항상 많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상가를 투자를 하시면서 보실 때 많은 분들이 현재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좀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구름산 지구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미래에 어떻게 상권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좀 알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구름산 지구 5,700세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권 분석까지 도움 주셨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도 부르지만은요, 사실 고수의 영역이라고 불릴 만큼 상가 투자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발 호재 짚어볼까요? 네. 현재 이 소화동의 개발 호재가 바로 구름산 지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름산 지구 자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이 상가 쪽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를 잠시 좀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 고정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상가 시장에는 좀 훈풍이 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유동 자금이 상가로 많이 쏠리고 있게 되고 이는 주택 시장, 이 시장 자체에 정부에 대해서 이 투기나 이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정책들, 막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16 대책이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종부세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규제가 좀 덜한 상가 쪽으로 많이 비중이 두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뭉칠 돈으로 상가 쪽으로 좀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광명산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2014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작년에 2019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약 85개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협의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이 실시계획 주요 고시 내용, 이 구름산 지구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가 투자를 하실 때 그 자체의 항아리 상권만도 괜찮겠지만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이 구름산 지구를 좀 참고를 하시면 더더욱 임대라든지 추후에 상가에 대한 매매 금액 역시 오를 수 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면적은 77만 5,920제곱미터입니다. 계획 인구는 현재 12,000명 정도 되고요. 계획 세대수는 아파트만 5,096세대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도 한 600세대에서 700세대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실시 계획 인가일 2019년부터 환지 처분일까지 2025년이죠. 이때까지 사업 기간을 지금 놓고 있고요. 사업 시행자는 광명시장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도시 관리 계획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바로 이 주거 지역인데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1종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죠. 빌라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들이 현재 28% 정도, 그리고 아파트는 61% 되기 때문에 총
90% 정도가 약 9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으로 해서도 이 녹지 공원도 약 10% 정도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종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곳에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거기다 이 공동주택 용지죠.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공공시설에서는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청사, 학교, 당연히 이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유치원까지 많은 학군 역시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편익시설을 같이 비중을 둬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추후 문화시설 역시 좀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용지에는 뭐 주유소라든지 종교시설인 뭐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내가 지금 상가를 투자를 했을 때 단순한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값어치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이 정리 후 토지 평가가 나와서 현재 이 토지에 대한 감정 금액이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는 환지 계획 수립하고요. 2020년 하반기에는 채비지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는 이 지작물에 대한 보상 착수가 들어갈 것이며 그 이후에는 분양이나 뭐 청약 같은 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 공사를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2025년까지 항아리 상권은 항아리 상권대로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구름산 지구까지 본다고 하면 이 상가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좀 해봐 드리고 싶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상가 투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 짚어주시면서 저희가 살펴보는 이 소화동 주변의 개발 호재들까지 살펴봤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요, 저희가 상가에 투자할 때 이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좀 유리한 업종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업종 어떤 게 유리해 보이시나요? 네, 이 추천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업종에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떤 것이 바로 공실입니다. 빠르게 바뀌게 되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롱런할 수 있는 업종들을 받아서 오랫동안 임대 기간을 마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추천 업종으로는 뭐 빵집이라든지 뭐 뷰티스토어, 이동통신점, 핸드폰 매장이죠. 약국이라든지 커피 전문점, 코인 세탁. 이 코인 세탁 같은 경우도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오피스 상권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세탁 굉장히 유망해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편의점이랑 프랜차이즈 요식업 또한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랜차이즈 요식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는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상권 담당이 분석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좀 지향을 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공실 걱정 없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좀 오피스 상권에서 유리한 업종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요식업 부분 한번 주목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요, 지금 체크포인트 몇 가지 짚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 집중해 볼까요? 네, 수화동 상가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임장활동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주변의 시세 파악, 구상가든 신상가든 이런 시세를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가 투자하신 후에 임대 업종에 대해서 꼭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상가 노출도 및 상가 자리 파악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상가라도 안쪽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로변이 나으실 거고 상가 자리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비상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좀 가까운 상가 자리가 괜찮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꼭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실투자금을 얼마를 넣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월별, 연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내셔서 임장 활동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가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지역에 위치한 상가인지도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수익률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가 금액이 궁금해지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현재 이 소화동 상가 1층 기준으로 뒀을 때 현재 시세 6억 3천에서 6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를 했을 때 임대 가격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50에서 27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3억 8천에서 한 4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한 상가 만나봤고요. 상가 관심 있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00번 아래 전화번호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알아볼 부동산 정보 확인하시죠. 자, 이번에는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일대고요. 이번에도 상가 유형을 선별해 오셨네요. 전용 면적은 약 74제곱미터로 보이고요. 시세는 약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3호선 화정역을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주거타운이 형성돼 있어서 오늘 이 상권을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나 기호 살펴보면서 추천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 화정역 주변 화정지구의 상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이고요. 유형은 상가, 전용은 약 74제곱미터입니다. 이 상가를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화정역의 상가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1층이 아닌 1층 이상의 고층 기준으로 프라자 상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곳의 시세는 약 3억 2천만 원에서 약 3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가 추천 포인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 수요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7만 6천 명 정도가 되는 밀집 지역이고요. 이곳에 아파트 개수가 78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지에 이 2만여 세대와 이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초등학교, 학군이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9개, 그리고 30, 40대의 젊은 인구 분포가 굉장히 많고 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항아리 상권이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지하철 3호선 이 화정역이 통과하는 곳이고요. 화정역의 이 도보 3분, 4분이면은 이 상업지역 전체를 다 가실 수가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대공역 복합 환승센터가 앞으로 개발 예정에 있는 곳이고요. 시청이라든지 구청, 굉장히 많은 관공서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형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곳에 항아리 상권으로 했을 때 정말 많은 상주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가를 투자하시는데 크게 임대를 하셨을 때 공실 걱정이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동 인구 같은 경우도 현재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마트와 롯데마트 이 마트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대형 교회죠.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개발 호재입니다. 이 상권 바로 옆에 대공역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선로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하철 GTX A 노선이라든지 소사 대곡선 그리고 고양선 그리고 앞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서해안 고속 열차까지 있다라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자 형태의 이 상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상가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만한 젊은 층의 유동 인구가 좀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고양시 가면 꼭 들리게 되는 곳이잖아요. 라페스타 상권도 생각나는 지역입니다. 자, 상권을 정말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권 분석 도움 주실까요? 네, 현재 이 화정역 주변 화정지구의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역을 기준으로 두고 이 중심 상업 지역, 테두리가 있는 이 중심 상업 지역으로 이 지적 편집도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이곳은 상가들이 굉장히 잘 밀집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많은 이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프라자 상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가들이 많은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화정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으로 한 6,000세대, 그리고 밑으로 6,600세대, 약 2,800세대, 그리고 9,000세대까지 총 24,960세대가 현재 항아리 상권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인원수를 한 3명씩만 곱한다고 해도 벌써 7만 명이 넘는 굉장히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 이 주변에 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학군에 대한 이 학생들을 위한 이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도서관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도 시청이라든지 구청 그리고 대형 마트 그리고 교회까지 정말 풍부한 인프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보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그림에 좀 가려져 있지만 이 대공역이 있죠. 이 대공역 자체에도 개발권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화정지구 내에 많은 인구가 더욱더 유입이 되고 세대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항아리 상권이 되어 있는 곳에서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구 자체가 화정지구 역시 포함이 된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상가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권 안에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상가 정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고요. 대형 마트나 교회, 시청, 공원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활발한 상권은 기대를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살짝 지금 호재 부분이 나왔는데 개발 이야기도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덕양구 화정동 이 화정지구 주변의 상가 바로 옆이죠. 이곳에 이 대공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뭐 능곡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주변에 아파트들이 생기는 곳에 수혜가 당연히 갈 수 있죠. 하지만 이 화정지구 자체에도 굉장히 수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주변에 이 대공 역세권을 이용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철 편의시설을 통해서 주변에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당연히 상권이라든지 이 대형 상권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좀 알아보자면 첫 번째 GTX 노선이죠. 뭐 운정을 시작을 해서 대곡역을 지나서 서울, 뭐 강남, 그리고 성남, 동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소사에서 대곡선, 대곡역에서 이 김포공항을 거쳐서 부천 라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다시 GTX B노선 또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고양선이죠. LH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예비 타당성 없이 바로 확정을 해버리고 사업 비용을 LH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해서 바로 이 노선을 깔아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건 역시 고양시청 대곡을 지나서 바로 이 세전역, 은평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EMU 250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EMU 250 바로 서해안선에 이 고속 열차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산에서 현재 화성에 이 송산 구간까지만 완공이 되게 되면 2021년도에는 바로 이 소사 대곡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완공 뒤에는 대곡에서 이 소사선을 이용을 한 뒤에 전라도 익산 구간까지 서해선 축으로 EMU 250 차량이 운행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역세권 자체는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게 되고요. 그 추가적으로 이 화정지구에 대한 수혜가 어마어마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합센터, 이 복합환승센터 및 대공 역세권 개발인데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약 38,000평 정도가 되는 규모의 뭐 주거라든지 아파트겠죠. 업무, 숙박,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오피스텔 시설들이 이 복합환승센터에 조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GB해제, 바로 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됨에 따라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이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단지 조성 착공 예정에 있고요. 이건 역시 2025년도에 상반기 준공을 목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머지않아 완공이 되는 철도 호재도 기다리고 있고요. 게다가 역세권 개발 소식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유망 업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도 항아리 상권임을 강조해 주셨는데 유리한 업종에 좀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게 좋을까요? 네, 현재 이 화정지구에 오늘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1층 자체에 이 상가를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1층 위쪽으로 뭐 2층이라든지 3층 그 위에 위층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들입니다. 이유는 1층은 사실 너무 비싸고요. 투자를 하실 때 좀 가볍게 다가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위층, 고층 기준 이 항아리 상권에서 고층 기준의 상권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업종은 병원, 메디컬 인프라와 이 학원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의원이라든지 치과, 그리고 내과, 정형외과 이런 병원들이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곳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정형외과, 뭐 입원실이 있는 정형외과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한의원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학원에는 미술학원이라든지 외국어학원, 그리고 보습학원, 그리고 태권도 학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역시 보습학원이라든지 뭐 체인점, 흔히들 얘기하는 체인점인 이 외국어 학원 등이 좀 임대 업종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층은 너무 비싸니까 고층 위주로, 고층 상가 기준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일단 주거타운임을 감안해서 병원이나 학원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중에서도 정형외과나 한의원 좀 추천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상가 투자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체크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화정동 상가, 이 화정지구,
화정역 주변으로의 체크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임장활동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상권 자체에는 거의 대부분 좀 가격들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수익률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꼭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바뀔 수 있는 업종은 꼭 삼가를 하시고요. 공실 리스크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현존에 그냥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1%라든지 2%가 되면 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계산 꼭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 항아리 상권 특성상 이 도로변의 노출도를 꼭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가 자체에 이렇게 도로 자체가 나 있는 곳에 상가 도로변 쪽으로 노출도가 좀 굉장히 높은 곳들을 좀 희망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가들은 피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장활동 나가보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연락 주셔서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따져보기 위해서는요. 얼마만큼의 수익률 기대해볼 수 있을까?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한데 가격 잘 나왔을까요? 네, 현재 1층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2층이라든지 뭐 3층, 4층 그 위에 고층 같은 경우는 임대도 잘 맞춰지고 상권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이 고층의 상가가 정말 잘 임대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현재 시세, 위층에 대한 현재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2천에서 한 3억 3천 정도 74제곱미터 전용 정말 넓은 평수의 금액이고요. 거기다 임대 시 임대 가격 보증금 2천만 원에 약 12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출 금액은 약 1억 9천에서 약 1억 9천 8백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상가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보시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00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황스 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최신 시장 이슈 짚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오늘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황 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슈 저격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 인베스트의 오늘은 황진현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뉴스들 중에서 그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요,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 좀 분석을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자,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정말 많은 여파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규제가 더 좀 세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강의 통해 살펴볼까요? 네, 참 어마무시합니다. 이 말 저 말 나오는 것들이 오늘은 뉴스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집값이 안정세를 띠는 것을 넘어서 이제 가격 하락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다 이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빅브라더, 정부가 네이버 매물까지 관리라는 제목인데요. 이 빅브라더라는 건 이제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이제 권력이나 그런 사회 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정부가 이제 독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나 이런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부동산의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 매물, 그리고 거래, 등기에 관한 그 사항들은 청약은 현재는 이제 금융결제원이죠. 그래서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청약 점수도 관리하고요. 이분이 청약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당첨됐는데 재당첨 그 제한 기간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이고요. 지금은 금융결제원에서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하겠죠. 그리고 매물에 관한 부분은 민간 사업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부동산일 거고, 부동산 1인사, 그리고 서브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있고요. 요즘 직방이나 다방, 방자로 끝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도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매물을 올리고 매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런 매물 관리 시스템이 있었고,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죠. 현재까지 이제 60일인데 이제 30일로 단축이 됐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거래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또 등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등기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랬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용역을 줬어요. 어떤 용역이냐면 건전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용역이네요. 이건 이제 한국 부동산 경영학회라는 곳에서 이제 용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자, 위장 전입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죠. 근데 그 위장 전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한 대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전입이 되면 소유자한테 바로 통보가 가게끔 시스템을 바꿔서 그리고 또 허위 전입자인데 묵인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소유주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기조장 근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 속하긴 하지만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제 행사료라든가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허위 정보 유포 시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허위 정보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GTX 문제만 봐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이게 결정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투자하는 쪽에서는 될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는 리스크를 죽이고 투자 수익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GTX가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이 안 됐다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처음에 전파한 언론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끔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IT 업체가 있어요. IT 업체가 이제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될 거야 라고 이제 주식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회사가 잘 안 됐네요. 그랬더니 이제 주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가가. 그랬더니 이제 그 주식을 산 주주들이 그 처음에 주식을 소개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 허위 정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자계약을 활성화해서 전자계약 외에는 이제 대출을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편법 거래에 대해서 전거래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 내에서는 3억 이상,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에 대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돼 있고요.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 9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야 할 때는 한 15가지 정도의 서류를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필요하고요. 소득금융 증명원, 전세를 놓고 갭투자를 하겠다 하면 이제 전세 계약서 등등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허위 매물에 대해서 이제 포털과 실시간 시스템을 거래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멸실될 때까지 이제 부동산 생애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부동산 경영학회에서 용역을 받아 내놓은 결과고요. 이게 뭐 정책이나 뭐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통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게 부중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제 물리적인 총량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토지에 대해선. 대신 경제적인 총량은 늘릴 수 있겠죠.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거나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을 산을 헐어내고 택지를 지어서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개념으로는 총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물리적 개념은 늘리질 못합니다. 물론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적 개념이 좀 더 큰 폭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는 이제 공공성이라는 성질도 강조가 됩니다.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그 공공성이라는 성질이 강조되기도 하죠. 예전에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도 있었고요. 근데 그와 상반되는 그 개념으로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권리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했던 것을 지금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공공성을 강조를 하는 건지 재산권을 강조를 하는 건지 그 기준을 정부가 정해놨거든요. 9억 넘어가느냐, 9억 미만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9억 미만이면 지금은 개인의 재산권이 좀 보호되는 쪽이고, 9억을 초과할 때는 공공성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이제 공공성하고 이제 재산권이 좀 조화를 이뤄서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억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 좀 한번 해야겠는데요. 지금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우리는 지금 고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가주택의 개념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2008년도에 정해진 금액이더라고요.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처음엔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1994년에 처음에 고급주택이라는 그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면적이 165평방미터를 넘어가고 양도가액이 5억을 넘어가면 그런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이나 대출면에서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게 99년에 이제 실거래가 6억으로 바뀌었고요. 2003년에는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고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11년 전이죠. 12년 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때 정해졌던 가격이 9억입니다. 그래서 그때 짜장면 가격이 좀 얼마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때 3,500원이었어요. 지금은 5,500원이죠. 그리고 그때 2008년도에 서울 시내 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이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8억 7천만 원이죠. 11년 동안에 짜장면 값은 60%가 올랐고요.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은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중위권 가격을, 중위권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머지않아 전부 다 고가주택을 소유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9억을 넘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에서는. 대출도 많이 줄어들고요. 세금도 많이 늘어납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9억을 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경우는 또 중도금 대출도 못 받죠. 그리고 그 DTI도 20%밖에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9억이라는 기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규제도 들어오고 뭐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판단 기준이 빨리 현실화돼서 그 규제를 받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랬고요.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래도 집 산다고네요. 부동산과의 전쟁 어디까지 가나. 자, 도표를 한번 봤습니다. 이건 18년도 거거든요. 18년도에 기준을 100으로 놨을 때, 매매지수를 100으로 놨을 때 서울이 122, 그리고 전국이 111이었어요. 이게 100이 넘어가면 한 2, 3개월 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표라고 합니다. 이런 지표를 놓고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투기가 문제라는 정부의 시각과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지난 하반기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은 문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서울시도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보다 유동 자금과 매물 잠금 문제. 자, 이게 서울시하고 현 정부는 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취임 초부터 그랬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 전문가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이 양적으로의 공급도 있고 질적으로의 공급도 있어요. 양으로는 이미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지가 오래됐지요. 근데 하지만 질적으로는 그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뭐 다주택자들의 투기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공급 부족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의무주택 비율 상한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또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수요 억제 정책도 강하게 피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그 뉴타운 출구 정책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많이 막혔다는 사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 다음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되는 강경 규제. 3년 정도 됐죠. 지금 18번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업으로 삼는, 부동산을 업으로 삼고 강이라는 저도 헷갈려요. 세금도 헷갈리고 정책도 헷갈립니다. 일단 뭐 17년에 파리 대책이 있었죠. 18년 9.13 대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20년 12, 16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뭐 17년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그리고 양도세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요. 9.13 대책 때는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이 주를 차지했고요. 12, 16은 얼마 전에 하도 많이 설명드려서 좀 빼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각자의 시기에 따라서 취득하는 시기, 또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임대사업자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장기임대사업자냐 단기임대사업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을 만들어 놨을 때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한 번 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땜빵식으로 규제를 더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저조차도 외우기가 힘들고요. 그 정책들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학습 효과라 그러죠. 학습 효과고 이제 많이 맞아서 이제 덜 아프다 뭐 이런 그 느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정부 예상대로 움직여줄지가 미지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 가장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는 이제 청약 1순위에 대한 얘기죠. 의무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 2년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청약 대박에만 목매는 사람들. 청약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죠.
지금 요즘 그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로또 청약에 당첨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 가점이 서울에는 60점은 넘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분양한 거는 최저점이 69점이었어요. 근데 69점을 받으려면 40대 가장이 3명의 부양가족을 데리고 15년 무주택자로 청약 저축 기간도 최장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게 69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또는 40대인데 부양 가족이 적거나 그런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이제 분양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청약 1순위 통장만 1,4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만 300만 개가 있고요. 근데 서울에 공급되는 거는 일반 공급 분양분이 1년에 10,000개 좀 넘을 거예요. 거의 한 0.2% 정도 안에 들어야지만 청약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청약을 받는다고 해도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또 가지고 있어야지만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청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로또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분양가 상한도 돼서 또 싸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30대들이 이제 청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투기 세력을 막겠다고 지금 규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수요자까지 지금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만 앉으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짧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시장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강의 통해서 궁금증 남아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00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사연 왔는지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40대 주부입니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소형주택 위주로 투자를 해왔는데 전과 다르게 많은 규제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걱정이 많은데요. 이전과 같이 투자를 진행해도 올바른 방향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와 소형주택 위주로 투자를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도 될까? 같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참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그 방법이 참 편하고 좋은 방법이었어요. 일명 차익형 투자죠. 차익형 투자, 그 부동산 투자에는 이제 차익형과 수익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갭 투자를 통한 차익형 투자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문자 보니까 소형주택이나 아파트 위주로 투자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쪽을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차익형 투자를 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당장 나오는 수익이 없거든요. 수익이 있어야 세금도 내고 내가 버텨나갈 텐데 차익형은 지금 수익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를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차익형보다는 월세가 나오는 당장 내가 수익이 생겨서 대출 이자도 내고 세금도 내고 이럴 수 있는 수익형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피해가라고요. 지금은 어디 차양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내리는 비 구경할 시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형 지금 해오셨던 그 투자보다는 앞으로 이제 수익형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익형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요,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수익이 어렵기 때문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한번 주목을 해보라고 하셨고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내가 가진 부동산 고민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간단하게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이후에도요, 대표님 직접 만나 뵙고 부동산 투자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자, 무료 세미나 그리고 무료 상담 소식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근처라고 하고요. 02-3153-2600번으로 빠르게 예약 주시고 방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은 황진현 대표와 부동산 이슈 살펴보고 또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는데요. 이 시간 채워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더 부자 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